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오늘은 워킹맘들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저도 치열하게 고민한 부분이라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엄마 마음이죠. 누구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득과 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왜 고민이 되느냐? 죄책감 때문이죠. 나의 선택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하는 마음에서 상황은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누가 남의 손에 나의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맡기고 싶을까요? 하지만 상황이 아이를 집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생후 90일 된 아이를 맡겨야 했기에 정말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블로그, 유튜브, 책 등등등 안 찾아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불편했어요. 왜 다른 집은 전부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1년 정도는 봐주시는 걸까? 왜 무조건 어린아이는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거지? 돈 때문에 워킹맘을 하는 나는 버는 돈 전부를 시터님 월급을 주고 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저는 어린이집 맡겨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정말 그런 말을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인 걸까?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태어나서 3년은 아이 성장 발달에 무지 중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아이인데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후회할 일이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지금 4살이 된 우리 딸아이 어린이집 4년차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왔고요. 어린이집 맡겨도 괜찮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레 겁먹지 마세요. 상황은 예상보다 좋을 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너무 어릴 때 떨어져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초보 엄마였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베테랑 엄마였기에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90일 때부터 종일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상담을 출산하고 조리원 퇴소하고 바로 갔었어요. 출근 시에 들러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건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을 상담하는데 여기다 싶었습니다. 맘카페나 주변 평도 좋은 편이었고 원장 선생님께서 내 아이를 안 키워보면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만 채용을 한다고 하셔서 그 말에 공감이 가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또 아이 담임 선생님이 될 분이 7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었고 이전에도 90일 된 아이를 케어하신 적이 있었는데 걔가 벌써 학교를 들어간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70일 때부터 적응을 해야 돼서 같이 등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등원을 하는 일주일 정도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엄마보다 낫다. 예를 들면 초보 엄마인 저는 90일 된 아이에게 당시 혼합수유를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눈맞춤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었고 또 아이가 울면은 잘 안 달래지니까 같이 힘에 붙여서 울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하고 또 주변 상황을 아이가 알아듣지 못함에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애착이지 애착 형성이 집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던 것도 있었고 선생님께서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많이 들려주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등원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집에서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아이가 담임쌤보다 애정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열이 나는데 바로 데리러 못 가서 하루 종일 안아서 케어를 해 주셨더라고요.
가끔 하원할 때 그 선생님이 계시면 엄마 아빠도 싫다 할 때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은 기저귀 때문에 발진이 났었는데 기저귀를 벗기고 하루 종일 케어를 해주셔서 집에 오니 발진이 쏙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엄마인 저도 계속 벗기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감사했어요. 또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자극에서 흥미가 높아서 이런 놀이를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등등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정말 엄마보다 낫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또 워킹맘인 제 사정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미리 전화로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예상치 못하게 늦어도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 주시고 또 휴가를 못 내서 전전긍긍할 때 말만이라도 원장 선생님께 비밀로 하고 본인이 집에서 케어도 해줄 수 있으니 정말 방법이 없으면 연락하라고까지 해주셨어요. 친정엄마랑 떨어져 지냈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셔서 정말 친정엄마만큼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저는 많이 배우고 또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더 힘을 내서 아이에게 질 높은 육아를 할 수 있었어요. 요즘 베이비시터 폭행, 어린이집 폭행 이런 류의 뉴스들로 불안하신가요? 제가 당시에 베이비시터랑 끝까지 고민했던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이 뭔가 불안했어요. 베이비시터를 알아볼 당시에 같이 고민했던 것은 집에 CCTV를 달아둘 것인가 였어요. 어린이집은 CCTV는 당연히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요구할 경우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는데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CCTV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가정 어린이집은 5분, 6분 선생님이 그렇게 계셨고 서로 견제도 되지만 아이가 돌발 행동 또 말썽을 피워도 손발이 착착 맞는 분들이라서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충분했어요. 독박은 힘들지만 같이 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하원하면 온몸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혹시나 말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먼저도 꼼꼼하게 보시고 이거는 이러다가 살짝 긁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좋은 선생님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일부 내용들이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거라서 질의 색안경을 끼거나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 것처럼요. 지금 와서 생각하건대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상황이 되셔서 맡아주셨어도 이만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니던 가정 어린이집이 사정상 폐원을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 어린이집은 한계가 있었는데 폐원으로 인해 옮긴 곳은 규모가 좀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었는데 90일 된 아이는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던 곳이었어요. 이전 어린이집처럼 세세한 보육은 안 되지만 아이가 4살인 만큼 다양한 활동과 놀이, 또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고 또 규모만큼 실력 있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요즘은 어린이집 가고 싶어 해서 난리예요. 매일 재밌는 거 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 덕에 선생님 덕에 저는 워킹맘 생활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엄마랑 있는 시간이 길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면역력 기르기에 힘쓰세요. 어릴 때 보내서 낯가림 때문에 고생한 건 없었어요. 근데 잔병치레가 잦을 수 있어요. 70일 때 적응한다고 보내고 일주일 만에 콧물 감기를 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차이죠. 우리 애가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똑같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주변을 보아도 가정보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덜 아프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이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정답은 없지만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또 혼합수유를 할 때도 정말 면역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건강기능식품 많이 챙겨 먹었네요. 좀 더 완벽한 영양 상태로 아이에게 영양분이 가고 좋은 영양 상태로 수유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인정한 건강 체질이었어요. 이유식 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매일매일 다른 재료로 신선하게 영양 있게 조리하는 곳을 선별해서 했었고요. 골고루 다양한 재료를 맛봐서인지 크면서 편식이 없었고요. 또 식탐이 있는 아이라서 이것저것 잘 먹어서 이 부분도 면역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콧물이 나도 금방금방 낫고 수족구가 와도 약하게 와서 일주일 걸린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4일 만에 싹 다 나와서 완치 서류 써주시면서 살짝 놀라셨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입원 한 번 없이 큰병 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왔네요. 균형 있는 영양, 균형 있는 식단,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둘째, 백업 요원은 필수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수족구처럼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리거나 어린이집이 방학이거나 못 보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이때 연차나 휴가를 쓴다고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맡아주실 분이 계시면 정말 좋아요. 아니, 필수입니다. 저는 양쪽 부모님 전부 일을 하시지만 시아버님은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한 아이 친구의 엄마라도 정말 급할 때 한 분은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얼굴이 익은 분이어야 수월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죄책감 버리기. 결정하고 부딪히고 돌아보면 별게 아닌데 결정하기까지 또 중간중간 아이에게 미안하고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저도 늘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과 그 시간들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치만 결정을 내렸기에 단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다 느낄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하는 시간에 질 높게 애정을 주도록 항상 노력하고 다짐합니다. 제가 늘 흔들릴 때마다 되새겼던 말이에요. 어려운 세상 힘든 일도 많을 거지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금전적으로도 힘이 되어줄 거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어도 함께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면 적은 시간도 길게 느껴질 거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부터 좋은 인연을 쌓아가고 있으니 늘 인복이 많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 딸, 엄마가 능력이 되면 너의 육아는 내가 꼭 많이 도와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90일 된 아기를 베이비시터 대신 어린이집에 맡긴 이유와 가정들, 소소한 팁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또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정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고 노력한다면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